2013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리처드 버튼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다. 내 사랑, 내 남편,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을 당신에게 얘기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당신을 원해요. 1974년 3월 15일에 쓰여진 이 편지 속엔 리처드 버튼을 향한 테일러의 사랑이 담겨 있다.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대변했던 타지마할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한 두 사람. 과연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을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다이아몬드를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진 별 조각이라고 믿었고 신이 흘린 눈물 방울이라 여기기도 했다. 다이아몬드의 어원은 정복할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다마스에서 유래됐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상징으로 여성들의 보석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시작은 남자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남자, 특히 왕이 독점하는 보석으로 여겨 여성들의 착용을 금지했었고, 무사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다이아몬드를 착용해 불사신이 되길 원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엔 다이아몬드가 재앙을 막는다고 생각해 신변을 보호하는 부적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다이아몬드가 결혼 예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부터다.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언 대공이 브리고니의 공녀 마리와 결혼하면서 선물한 것이 시초가 됐다. 당시 막시밀리언 대공은 마리 왼손 약지에 결혼 반지를 끼워줬는데, 사랑의 혈관이 심장에서 왼손 약지로 바로 연결된다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이 이어진 것이었다. 고대 시대부터 존재해오던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을 낳은 다이아몬드.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정확한 근원은 과학자나 지질학자들에겐 불가사의로 남아있으며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다이아몬드가 매립되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1905년 1월 남아프리카 프레미어 광산의 감독자인 프레더릭 웰스는 광산을 순찰하던 중 석양빛에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높이 63.5mm, 무게 621.3g, 무려 3100캐럿에 달하는 의문의 덩어리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적 없는 가장 크고 우수한 품질의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 이 보석은 훗날 다이아몬드 광산 설립자이자 사장이었던 토머스 컬리넌의 이름을 따 컬리넌으로 이름 지어졌다. 컬리넌은 80만 달러의 가격에 영국의 식민정부였던 트란스발 정부에 팔렸고, 1907년 트란스발 정부는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 탄생 축하연에 헌상하기로 결정했다. 다이아몬드가 영국으로 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럽 전역의 수많은 도둑들은 컬리넌을 노리기 시작한다. 한편의 영화 속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던 컬리넌은 무사히 영국 왕실의 손에 들어갔고, 영국 왕실은 역사적인 컬리넌의 커팅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보석 연마사인 요셉 아셔에게 맡긴다. 당대 세계 최고 실력을 자랑하던 보석 연마사 아셔는 8개월에 걸쳐 충분한 연구와 모형 실험을 거듭했다. 1908년 2월 6일 초호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긴장의 순간들이 지나간 후 마침내 컬리넌은 9개의 큰 조각과 96개의 작은 조각의 컬리넌을 얻을 수 있었다. 그중 가장 큰 조각에 해당하는 530.2캐럿의 컬리넌은 74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물방울 모양으로 세공돼 영국 왕의 홀에 장식됐다. 이를 본 에드워드 7세는 컬리넌을 두고 아프리카의 위대한 별이란 애칭을 붙였고, 현재 가치는 무려 약 1650억 원에 달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에드워드 7세는 컬리넌에서 나온 105개의 조각 중 가장 큰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02개를 아셔에게 가공의 대가로 줬는데,
1910년 남아프리카 루이스 포타 총리가 영국 왕실 선물을 위해 아셔로부터 나머지들을 사들이면서 결국 컬리넌에서 조각된 다이아몬드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소유물이 됐다. 1958년 엘리자베스 2세는 옷깃에 컬리넌을 착용하고 네덜란드에 위치한 요셉 아셰 공방을 찾아갔다. 역사의 길이 남을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킨 요셉 아셔, 그리고 이를 잊지 않았던 엘리자베스 2세. 요셉 아셔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엘리자베스 2세의 마음은 전해지지 않았을까.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과 권력을 상징하는 보석의 왕으로 불리지만 오랫동안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단단함 때문이다. 다이아몬드의 화학 성분은 탄소라는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유일한 보석이다. 연필심의 흑연 역시 똑같은 화학 성분이지만 탄소 원자 결합 방식이 달라 다이아몬드가 훨씬 단단하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다이아몬드라도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허무하게 깨진다. 흑연과 달리 같은 공간 내에 더 많은 탄소 원자를 품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어떤 방향에선 탄소 원자 사이의 간격이 다른 방향에 비해 넓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면 쪼개지는데 이런 성질을 이용해 다이아몬드 원석의 연마가 이루어진다.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은 빛을 반사시키고 굴절시키는 데 있다. 연마는 다이아몬드의 작은 단면들이 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반사해 불꽃처럼 화려한 광채와 섬광을 발산하도록 만든다. 무엇보다 다이아몬드 연마는 고도의 정밀성을 필요로 하는데 연마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이 원석 총 중량의 반 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섬세함을 요구하는지 말해준다. 한편 다이아몬드 연마 기술은 수세기에 걸쳐 진화되어 왔다. 17세기경 다이아몬드 크라운 부분에 17개의 면이 있는 마자린 컷을 거쳐 33개의 면이 있는 페루찌 컷, 현재 브릴리언트 컷의 전신이 되는 올드 유러피언 컷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변화를 거쳐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컷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이다.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는 58개의 면이 특징으로 보석의 낭비를 가장 적게 하면서 가장 빛나게 깎는 효율적인 연마 방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으로 연마한 다이아몬드에 백색광이 들어가면 파장에 따라 굴절이 다르게 일어나 빛이 분산될 때는 무지개색이 나타난다.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컷 중 유일하게 등급이 있다는 점이다. 즉,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poor로 나눠지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은 색상, 투명도, 중량, 연마 형태로 판단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이아몬드의 색상, 투명도, 중량은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 상태에서 결정되지만 연마 형태는 인간의 손으로 하는 유일한 것으로 2006년부터 등급에 추가됐다. 따라서 2006년 전에 구입한 다이아몬드의 감정서인 연마 형태인 커팅이 등급 항목에 없다.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에 대한 기준 역시 꾸준히 변해왔다. 현대적인 브릴리언트 컷의 창시자로 불리는 톨코프스키는 다이아몬드 연마를 수학적으로 풀어 아름다운 각도를 찾아낸 주인공이다. 그는 거들과 파빌리언의 경계선이 40.75도를 이루고 크라운은 33면으로 파빌리언은 25면으로 커팅할 때가 가장 이상적인 빛을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72년에 이르러서야 빛이 반사되는 각도 등을 컴퓨터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완벽한 기준을 만들었고 오늘날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다이아몬드가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일 때만 가치가 높아질까? 여기 컷 등급을 엑설런트로 한 0.9캐럿 다이아몬드와 컷 등급을 베리 굿으로 한 1.0캐럿 다이아몬드가 있다. 어떤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가 높을까? 컷의 등급이 최상급이라고 해도 무게가 1캐럿 미만이면 그보다 낮은 등급의 컷인 1캐럿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더 높다. 이런 이유로 다이아몬드는 항상 최고 등급만으로 커팅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완벽한 커팅이 있다. 바로 하트 앤 에로우다. 198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하트 앤 에로우 커팅은 엑설런트 커팅의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연마성과 대칭성 그리고 프로포션의 1%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하트 앤 에로우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파이어 스코프를 통해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 크라운에 8개의 화살 모양이 보이며 반대로 파빌리온엔 8개의 하트 모양이 보인다. 하트 앤 에로우 현상이 보이는 다이아몬드는 98%의 빛 반사율로 다이아몬드 고유의 광택을 표현해 일반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거기다 수익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약 1%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희소성 역시 매우 높다. 다이아몬드의 색깔 역시 희소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다이아몬드는 99.9%의 탄소와 0.05%의 불순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진 무색 투명한 다이아몬드는 빛을 100% 반사해 가치가 높다. 반면 0.05% 미량의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다이아몬드의 색상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불순물 중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 다이아몬드가 형성될 때 땅속의 풍부한 질소가 탄소와 자리 바꿈을 하면서 결정 구조의 차이가 나타나며 질소의 양에 따라 노란색이나 갈색을 띈다. 그런데 청색을 내는 블루 다이아몬드의 경우 질소가 아닌 붕소가 함유되어 있다. 붕소는 땅속에 적게 분포해 있어 다이아몬드 결정에 포함되기 쉽지 않은데 따라서 블루 다이아몬드는 어떤 보석도 가지지 못하는 독특한 빛으로 그 가치를 더한다. 한편 연간 채광되는 다이아몬드 중 약 20% 정도만 보석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약 80%는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다이아몬드는 높은 경도 외에 높은 열 전도율과 내산성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 외과용 메스, 우주선 특수 유리창 등 정밀 산업과 IT 산업 등의 중요한 재료로 쓰이고 있는데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보석에 대한 욕구가 아닌 필요성 때문에 합성 제조하여 사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최근엔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빠르게 성장시킨 합성 다이아몬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보통 합성 다이아몬드를 큐빅 혹은 가짜라고 생각하지만 큐빅은 지르코니아라는 재료에 크롬이나 니켈을 합성해 만든 인조 다이아몬드이며 합성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화학적 성분과 구조가 동일하고 겉보기나 경도, 굴절률 등 물리적인 성질도 같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합성 다이아몬드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물질의 존재 여부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지표 아래에서 수억 년 동안 성장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만 합성 다이아몬드엔 이물질이 거의 없다.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가격이 저렴한 합성 다이아몬드의 인기로 다이아몬드 시장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천연 다이아몬드에는 합성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어딘가 깨지고 무언가 부족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다이아몬드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과거 희귀한 보석으로 취급받던 다이아몬드는 1872년부터 한 해 생산량이 이전에 채굴된 전체 다이아몬드 양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그러던 중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다이아몬드 산업은 급변하기 시작한다. 세실 로즈가 남아프리카에 세운 D 광산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 업체로 성장하자 다이아몬드 생산을 대폭 제한시키고 필요한 양만 생산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세실 로즈는 한 해에 결혼이나 약혼하는 커플의 수를 조사해 시장에 유통되는 다이아몬드 양을 조정했다. 그러나 1929년에 불어닥친 세계 경제 대공황과 세계 대전으로 D사는 큰 어려움에 처한다. 이에 D사 회장이었던 어니스트 오펜하이머의 아들 해리 오펜하이머는 광고 전략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선택한다.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에서 핑크빛 드레스를 입은 마릴린 먼로가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좋은 친구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이아몬드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영원한 사랑이었다. 해리 오펜하이머가 만든 이 카피는 전 세계 34개국에 21개의 언어로 영원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랑을 맹세하는 자리엔 어김없이 다이아몬드가 등장했다. 한편 다이아몬드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옷을 입힌 오펜하이머 일가의 재산은 무려 6조 원에 달한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 창고에 4조 8천억 원 이상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쌓여 있지만 전 세계 물량 조절을 위해 계속 사들였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 방식도 아이러니하다. 1년에 딱 10번 단골 고객에게만 다이아몬드 원석을 공급해온 것이다. 오펜하이머 일가의 비합리적인 독점 거래는 최근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지에서 독자적인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무너지고 있다. 무엇보다 오펜하이머 일가가 크게 비난을 받은 이유는 시에라리온, 콩고 등의 국가에서 채굴돼 불법 거래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욕심이 부른 피해 전쟁이 다이아몬드란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그 화려함 못지않게 인간의 욕망이 뒤엉킨 비극을 불러오기도 했다.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이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보어인 대학살이다. 1795년 영국의 지배에 불만을 품은 네덜란드계 주민인 보어인들은 남아프리카 내륙으로 이동해 정착했다. 조용한 농업 독립국의 일원으로 살아가던 중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였다. 1866년 2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 발견에 이어 3106캐럿에 달하는 초대형 크기의 다이아몬드까지 발견되자 남아프리카 땅에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영국은 이 엄청난 노다지판을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 45만 병력을 파견해 농장과 초원을 불사르고 2만 6천여 명의 보호인들을 학살한다. 행운이라 믿었던 다이아몬드가 보호인들에겐 잔인한 죽음을 가져다준 것이다.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또 다른 문제는 안전시설도 없는 최악의 광산에서 어린이들이 강제로 동원돼 채굴에 나선다는 점이다. 특히 이곳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 원석은 서구 국가에 팔리고 그 수익금은 다시 채굴 국가의 독재자와 무기 구입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에 미국의 대표 일간지는 다이아몬드 판매가 증가할수록 내전은 더욱 악화된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를 쟁취하기 위한 대결은 피해 전쟁을 불러왔고 현지 사람들은 모든 분쟁은 다이아몬드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수년간 내전을 겪고 있는 시에라리온 역시 블러드 다이아몬드로 인해 잔인한 역사를 쓰고 있다. 풍요로운 천연 자원과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자랑하는 시에라리온은 기아와 에이즈 그리고 다이아몬드 때문에 시작한 내전으로 500만 명의 인구 중 80%가 난민이며 2만 명 이상이 팔다리를 잃었다. 여기엔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돼 있다. 그렇게 차지한 다이아몬드는 유럽과 미국 등을 통해 검은 거래가 계속되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시 무기를 구입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2003년부터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kimberley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영혼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는 인간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보석이지만 그 뒤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도 존재한다. 만약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철광왕 알프레드 크루프가 소유했던 33.19캐럿의 다이아몬드.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 불에서 자연 연소되는 다이아몬드도 그리고 사랑도